김지우는 낡은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흙먼지 폴폴 날리는 운동장에는 농구 골대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고 그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논밭이 보였다. 그의 뒤로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시골 분교가 자리하고 있었다. 전교생이라고는 해봐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합쳐 10명 남짓한 이 작은 학교에서 지우는 유일한 선생님이었다. 그의 나이는 30 중반, 키는 훤칠했지만 늘 허름한 면바지에 낡은 셔츠 차림이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곳도, 그렇다고 부족한 곳도 없는 그저 평범하고 과묵한 시골 선생님의 모습이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었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고요한 시골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도시의 아이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빛났다. 지우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는 도시의 번잡함과 경쟁에 지쳐 이곳으로 도피하듯 내려왔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은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다. 그는 교실로 돌아와 칠판을 지웠다. 칠판 한 구석에는 어제 아이들과 함께 풀었던 수학 문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복잡한 방정식들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우는 손에 쥔 분필을 돌리며 자신도 모르게 칠판 한 구석에 새로운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나나이한 기호들과 복잡한 계산식들이 칠판을 가득 채웠다. 그의 눈빛은 문제에 몰두할수록 더욱 깊어지고 빛났다. 그는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그에게 수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이자 그가 숨 쉬는 이유였다. 지훈에게는 남모르는 과거가 있었다. 그는 한때 수학 천재로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10대 시절 그는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최연소로 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의 이름은 수학계의 전설처럼 불렸고 수많은 명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그를 영입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돌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이 가져다준 부담과 과도한 기대에 지쳐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도피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 작은 시골 분교에 숨어들어 평범한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벨벳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금메달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그는 그 메달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다. 저녁이 되자 학교는 고요해졌다.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지우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내일 수업 준비를 했다. 그는 낡은 선풍기 바람을 쐬며 교과서를 넘겼다. 이따금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그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다. 직접 끓인 라면과 김치, 단출했지만 그에게는 충분했다. 그는 라면을 먹으면서도 손에서 수학 문제집을 놓지 않았다. 문제집 구석에는 그가 알아볼 수 있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계산식들이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그는 교실을 둘러보며 아이들이 올 준비를 마쳤다. 그때 운동장 입구에 낯선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 내렸다. 그들 중 한 명은 특히 눈에 띄었다. 깔끔한 정장에 번쩍이는 시계, 그리고 오만함이 가득한 표정. 그는 바로 지역교육청의 실세이자 차기 교육감 자리를 노리는 이강우 교육감이었다.
이 교육감은 실적과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요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시골 분교 방문을 통해 자신의 교육개혁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려 했다. 이강우 교육감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건물,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 그리고 고작 10명 남짓한 아이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곳에 아직도 학교가 있다니 예산 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니군.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다. 그는 수행비서에게 지시했다. 이번 분교 통폐합건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해.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그의 옆에 서 있던 수행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이들이 학교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낯선 손님들의 등장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지우는 아이들을 보호하듯 그들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김지훈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강우 교육감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눈에는 지훈의 낡은 옷차림과 평범한 외모가 탐탁지 않은 듯했다. 당신이 이 학교 선생님인가? 왜 이렇게 학교가 엉망이야? 학생 수도 적고 시설도 낡고 이런 곳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고? 당신 혹시 교육 경력은 얼마나 되지? 명문대 출신은 맞나? 그의 목소리에는 무시와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교육감의 무례한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바라봤다. 아이들은 불안한 듯 지훈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지훈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우 교육감은 코웃음을 쳤다. 행복이 밥 먹여주나. 교육은 경쟁이고 실적이야. 당신 같은 나약한 생각으로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 분교를 통폐합하려는 거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곳은 사라져야 마땅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지훈은 교육감의 말에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강우 교육감은 아이들의 행복이나 교육의 진정한 가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실적만을 좇는 파렴치한 인물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수학 천재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강우 교육감에게 자신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준비를 해야 했다. 이강우 교육감의 선언은 맑았던 시골 분교에 하늘의 먹구름을 드리웠다. 그는 낡은 교실의 칠판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웃듯 말했다. 낡고 비효율적인 교육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곳의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해요. 분교 통폐합은 시대의 흐름이자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일말의 의심조차 없었다. 지훈은 그저 말없이 교육감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시선은 불안한 듯 자신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아이들에게 향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은 이미 교육감의 차가운 말에 상처를 받은 듯 보였다. 이강우 교육감은 몇몇 수행원들과 함께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그는 낡은 교실 벽면을 훑어보고 녹슨 철봉을 만져보며 연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지. 학부모들도 이곳에 아이들을 맡기기 불안할 겁니다. 통폐합만이 답입니다. 그는 형식적인 감사조차 생략한 채 오직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듯 보였다. 그에게 이 학교는 단순한 숫자이자 실적의 일부에 불과했다. 지훈은 교육감의 뒤를 따라다니며 애써 설명하려 했다.
교육감님, 이곳은 단순한 분교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고향이자 삶의 전부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은 먼 도시로 나가야 하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할 겁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비록 수가 적지만 이강우 교육감은 지훈의 말을 잘랐다. 선생님, 감상적인 이야기는 집어치우십시오. 교육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비효율적인 곳에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지훈을 나약하고 무능한 시골 교사로 여기는 듯했다. 교육감 일행이 학교를 떠난 후 학교는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놀던 활기를 잃었고 학부모들은 불안한 얼굴로 학교를 찾아왔다. 선생님, 정말 학교가 없어진다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디서 공부해야 하나요? 한 학부모가 울먹이며 물었다. 지훈은 그들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기력하게 교육감의 말을 듣고만 있었던 것에 대해 자책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밤이 되자 지훈은 홀로 교실에 남아 칠판을 응시했다. 낮에 이강우 교육감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곳은 사라져야 마땅해. 그의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요동쳤다. 그는 애써 억누르려 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금 밀려왔다. 수학 천재. 김지훈, 세계가 그의 천재성에 열광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과도한 기대를 강요했다. 그는 그 기대에 지쳐 도망쳤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가 도망친 대가는 아이들의 꿈이 짓밟히는 것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이 학교가 사라지면 이 아이들의 유일한 보금자리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지훈은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벨벳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금메달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메달. 그는 그 메달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에 느껴졌다. 그는 이 메인 메달을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에게 이 메달은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그를 옥죄는 과거의 족쇄와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족쇄를 끊어내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그는 메달을 다시 상자에 넣고 그 옆에 있던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의 학창시절,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냈던 그의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그가 최근 풀고 있던 미해결 난제 중 하나가 쓰여 있었다. 그는 펜을 들고 그 문제를 다시 풀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그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만큼은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이강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학교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교육감 비서는 냉담하게 답했다. 교육감님은 바쁘셔서 만날 수 없습니다. 통폐합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더 이상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무기력함에 짓눌리는 듯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이 학교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그는 교실로 향했다. 아이들은 불안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선생님, 정말 학교 없어지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지훈은 아이들 앞에 서서 칠판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아니, 학교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은 너희들을 믿어.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이 학교를 지킬 거야.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아주 특별한 걸 해야 해. 지우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수학 수업을 시작했다. 그것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나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수학이었다. 그는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실생활과 관련된 재미있는 문제들을 내주었고, 아이들은 점차 수학의 재미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눈빛은 다시금 호기심과 열정으로 빛났다. 지우는 이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다시 한번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역교육청이 주최하는 어린이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는 이강우 교육감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였다. 대회장에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강우 교육감은 VIP석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과시하며 연설을 하고 있었다. 저는 이 대회를 통해 우리 지역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미래 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민준의 아이들은 대회에 참가한 다른 도시 학생들보다 훨씬 어리고 옷차림도 소박했다. 주변 학생들은 그들을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저 시골 학교 아이들이 뭘 한다고 나왔대. 꼴찌나 면하면 다행이겠다.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이강우 교육감은 그들을 힐끗 보고는 피식 웃었다. 그는 지훈의 아이들이 그저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경시대회가 시작되었다. 초등학생 수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도시의 아이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만 지훈의 아이들은 달랐다. 그들은 지훈에게 배운 대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지훈은 아이들을 조용히 응원하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 대신 확신이 가득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지훈의 반에서 가장 작고 수줍음이 많던 민수였다. 민수는 평소 수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훈의 가르침을 통해 가장 크게 성장한 아이였다. 민수는 자신이 풀이한 답을 자신 있게 외쳤다. 그의 답은 정확했다. 사회자는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정답입니다. 민수 학생이 이번 문제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췄습니다. 대회장은 술렁거렸다. 시골 분교 아이들이 문제를 맞췄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다. 이강우 교육감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수를 바라봤다. 그에게 이 아이들은 그저 실패한 교육의 상징일 뿐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의 예상을 뒤엎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우는 아이들의 작은 성공을 보며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을 것이었다. 이강우 교육감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자신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때가 왔다. 민수의 정답은 대회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한 문제에 불과했지만 시골 분교의 아이가 도시의 엘리트 학생들 틈에서 정답을 맞췄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강우 교육감의 얼굴은 순간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민수에게서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지훈을 하찮은 시골 교사로 여겼지만 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경시대회는 계속되었다. 민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지훈에게 배운 대로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과서적인 풀이를 넘어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정답을 찾아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들의 눈빛은 지훈을 닮아 빛나고 있었다. 대회가 진행될수록 시골 분교 아이들의 선전은 이변을 넘어 경이로움으로 다가왔다. 대회장 한쪽에서는 백발의 노교수가 이 모든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바로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의 단골 심사위원인 환경철 교수 엔구오이 티로기웁 반초이였다. 황 교수는 날카로운 눈으로 아이들의 풀이 과정을 지켜봤고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시선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지훈에게로 향했다. 황 교수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한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훈의 지도 방식과 아이들의 풀이 방식에서 낯익은 천재성을 발견한 듯 했다. 이강우 교육감은 아이들의 계속되는 선전에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수행비서에게 귓속말했다. 저 아이들, 평소 성적은 어떤가? 김지훈이라는 저 선생, 대체 뭘 가르친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에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는 무엇이든 제거하려 했다. 마침내 대회의 마지막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등학생들도 풀기 어려워할 만한 난이도의 문제였다. 대회장은 침묵에 휩싸였고 도시의 아이들마저도 풀이를 포기하려는 듯 보였다. 이강우 교육감은 비웃듯 지훈을 바라봤다.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군. 결국 시골 아이들은 한계가 있어. 그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였다. 지훈의 반 아이들 중 가장 영특한 지아가 손을 들었다. 지아는 평소에도 지훈을 가장 잘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빠르게 흡수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너무 어려워 보였다. 지훈은 지아의 눈을 바라봤다. 지아는 불안한 듯 지훈을 응시했다. 지훈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으로 용기를 주었다. 할 수 있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봐. 지아는 망설임 끝에 칠판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분필을 잡고 풀이 과정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 줄, 두 줄. 그녀의 풀이는 매끄럽지 못했고 중간중간 막히는 듯 보였다. 이강우 교육감은 비웃듯 혀를 찼다. 저런 실력으로 뭘 하겠다고. 바로 그때 황경철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은 지아의 풀이 과정이 아닌 지아의 풀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황 교수는 지훈의 눈빛에서 그리고 지아의 풀이 방식에서 과거의 한 천재 수학자의 그림자를 발견한 듯 했다. 그는 지훈이 무언가 조용히 아이를 돕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아는 풀이를 계속했지만 한 부분에서 막혔다. 그녀는 칠판 앞에서 주저했고 얼굴에는 초조함이 드리워졌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칠판의 문제와 지아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는 아이가 막힌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부분은 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해 삼각함수를 이용한.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환경철 교수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다. 지훈은 칠판 앞으로 걸어가 지아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지아, 네가 아는 대로 해봐. 네 안에는 답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는 칠판 한 구석에 아이들만 알아볼 수 있는 작은 기호로 해답의 실마리를 남겼다. 그것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수학적 통찰력을 담은 암호였다. 지아는 지훈이 남긴 기호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다시 분필을 들고 막혔던 부분을 거침없이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막혔던 댐이 터지듯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마지막 계산까지 마친 후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칠판 앞에 섰다. 그녀의 풀이는 완벽했고 정답은 정확했다. 대회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아와 지훈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거대한 함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시골 분교 아이가 저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고. 정말 대단하다.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이강우 교육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직감했다. 그가 그렇게 무시하던 시골 분교의 아이가 그의 예상과 달리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는 비웃듯 혀를 차던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때 황경철 교수가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그의 눈빛은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선생님, 아니, 김지훈 씨. 황 교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혹시 15년 전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 김지훈 씨가 맞습니까? 황 교수의 말에 대회장은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훈을 바라봤다. 이강우 교육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 그 김지훈이 이 시골 학교에 숨어 있었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노려봤다. 그가 그렇게 비웃고 무시했던 평범한 시골 교사가 사실은 전 세계가 주목했던 천재 수학자였다는 사실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지훈은 황경철 교수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씁쓸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황 교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황경철 교수는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닙니다. 김지훈 씨, 당신의 천재성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황 교수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그는 지훈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강우 교육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함과 편견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모든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했는지 깨달았다. 그가 그렇게 비웃고 경멸했던 시골 분교의 과묵한 선생님이 사실은 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비웃던 이강우 교육감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선사했다. 그의 재능이 마침내 세상에 다시 드러난 순간이었다. 황경철 교수의 폭탄 선언에 대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 김지훈이라는 이름은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강우 교육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렸다. 그가 그렇게 비웃고 경멸하던 시골 분교의 과묵한 교사가 사실은 전 세계 수학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었다. 그의 야망과 오만함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지훈을 향해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지훈의 이름을 연호하며 질문을 쏟아냈다. 김지훈 선생님, 정말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가 맞으십니까?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시골 학교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들은 봇물처럼 터져 나왔지만 지우는 침묵을 지킨 채 아이들을 바라봤다. 아이들은 그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자신들의 선생님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교차했다. 황경철 교수는 지훈의 옆에 서서 그를 든든하게 지지했다. 김지훈 씨는 15년 전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하며 최연소로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는 분명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세계 수학계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세상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그의 천재성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황 교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말은 지훈의 과거에 대한 모든 의심을 일축하는 듯했다. 이강우 교육감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비틀거리며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마지막 발악과 같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말도 안 돼. 저것은 조작이야. 그 김지훈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떠났다고 저런 시골 교사가 어떻게 그 천재 수학자란 말인가. 이건 모두 김지훈이라는 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꾸민 쇼에 불과해 저런 자에게 이 아이들을 맡길 수는 없어. 이 분교는 반드시 통폐합되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훈은 교육감의 비난에도 흔들림 없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강우 교육감의 마지막 발악이 자신과 학교를 지킬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는 칠판에 분필을 들었다. 교육감님, 제가 조작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제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강렬했다. 황경철 교수가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김지훈 씨,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지훈은 황 교수에게 미소 지었다. 교수님, 저는 이 학교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은 칠판에 나나에 한 수학 문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리만 가설과 푸엔칼의 추측처럼 세계 7대 수학 난제로 불리는 문제들 중 하나였다. 학부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노벨상 수상자급의 수학자들조차 수십 년간 매달렸지만 풀지 못했던 문제였다. 지훈은 그 문제를 칠판에 옮겨 적으면서도 그의 손은 떨림 없이 정확했다. 대회장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훈을 바라봤다. 이강우 교육감은 비웃듯 혀를 찼다. 저런 난제를 저딴 시골 학교 칠판에 풀어보겠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저건 허세에 불과해 결국 자신의 무능함만 드러낼 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는 지훈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를 무시했다. 그의 눈은 오직 칠판 위의 문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칠판 가득풀이 과정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학적 통찰력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과 같았다. 복잡한 기호와 방정식들이 칠판을 가득 채웠고 그의 풀이 과정은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다. 마치 거대한 건축물을 짓듯 그의 풀이는 한 단계 한 단계 완벽하게 쌓여갔다. 시간은 흐르고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지훈의 풀이를 지켜봤다. 어떤 이들은 그의 풀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압도적인 기세와 집중력에 경외감을 느꼈다. 황경철 교수는 지훈의 풀이 과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훈이 과거에도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천재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감격했다. 이강우 교육감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는 지훈의 풀이가 단순한 허세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풀이 과정은 점점 더 깊고 복잡해졌지만 그 안에는 완벽한 논리가 숨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저놈이 진짜 그 문제를 풀려는 건가? 그는 공포에 질렸다. 마침내 지훈은 마지막 계산을 마쳤다. 그는 분필을 내려놓고 칠판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칠판에 쓰인 마지막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것이 바로 그 난제의 해답이었다. 수십 년간 세계 수학계를 괴롭히던 난제가 이 시골 분교의 낡은 칠판 위에서 완벽하게 풀린 것이다. 대회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거대한 함성과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의 모습을 담았다. 그가 해냈어. 말도 안 돼 저 문제를 풀다니. 그는 진정한 천재다. 흥분한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황경철 교수는 단상으로 달려가 지훈을 끌어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지훈아, 네가 정말 해냈구나. 이것은 인류 수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견이다. 네가 진정으로 돌아왔구나. 황 교수는 지훈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이강우 교육감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초점을 잃었다. 그가 그렇게 비웃고 경멸하던 시골 분교의 과묵한 선생님이 단숨에 세계 수학계를 뒤흔드는 천재 수학자로 거듭난 것이다. 그의 모든 오만함과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입에서 헛구역질이 터져 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몸은 미친 듯이 떨렸다. 지훈은 무릎 꿇은 이강우 교육감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고 차분한 시선이었다. 그는 이강우 교육감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승리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비웃던 자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선사했다. 그의 재능이 마침내 세상에 다시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로써 이 시골 분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의 꿈은 지켜질 것이었다. 대회장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수십 년간 미해결 난제로 남아있던 문제가 시골 분교의 낡은 칠판 위에서 완벽하게 풀리자 사람들은 경악과 함께 환호성을 터뜨렸다. 김지훈의 이름은 순식간에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의 천재성은 더 이상 베일에 쌓인 비밀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섰다. 이강우 교육감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렸다. 그가 그렇게 비웃고 무시했던 과묵한 시골 교사가 사실은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이자 난제를 해결한 천재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정치적 야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황경철 교수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네가 해냈구나. 이것은 인류 수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견이다. 네가 진정으로 돌아왔구나.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황 교수는 15년 전 지훈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부터
그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이제 그토록 그리워했던 천재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그는 깊은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다. 그들은 지훈을 수학계의 메시아,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라 부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언론의 톱뉴스를 장식했다. 시골 분교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나선 평범한 교사가 사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천재였다는 반전은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지훈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자신들의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렴풋이 이해하는 듯했다. 그들은 지훈을 올려다보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아이가 순수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훈은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에서 자신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재판장이 직접 대회에 와 있었기에 그의 발언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재판장은 이강우 교육감에게 강하게 경고하며 그의 모든 교육감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강우 교육감은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교육의 본질을 훼손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오만함으로 한 천재의 존재를 무시하고 폄훼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는 교육계의 수치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강우 교육감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넋나간 표정으로 지훈을 노려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 무참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권력과 부는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수치심과 죄책감뿐이었다. 지훈은 이강우 교육감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복수심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고 차분한 시선이었다. 그는 이강우 교육감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승리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비웃던 이강우 교육감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선사했다. 그의 재능이 마침내 세상에 다시 드러난 순간이었다. 대회는 지훈과 아이들의 승리로 끝났다. 시골 분교는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훈의 활약 덕분에 전국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즉시 분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감격에 겨워 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아이들은 선생님의 품에 안겨 환호했다. 지훈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수많은 인터뷰 요청과 강연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조용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아이들과 학교에 돌렸다. 이것은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믿음,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날 밤 지훈은 홀로 학교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고요한 시골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 편지들과 함께 빛바랜 금메달이 놓여 있었다. 그는 메달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그의 손에 전해졌다. 한때 그를 옥죄던 이 메달은 이제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것은 그의 재능이 올바른 곳에 사용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황경철 교수에게서 온 이메일이었다. 황 교수는 그에게 수학계로 돌아와 연구에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수학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지우는 이메일을 읽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평범한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더 큰 의미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다. 칠판에는 여전히 그가 풀었던 난제의 풀이 과정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분필을 들고 그 위에 새로운 글자를 써 내려갔다. 지식은 나누어야 비로소 빛난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신념이었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의 재능은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이제 그는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미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요한 폭풍 전야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평화 속에서 더 큰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항해의 시작이었다. 이강우 교육감의 몰락은 교육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구속 소식은 전국의 언론을 도배했고 그가 저지른 비리와 오만함은 모든 이들의 공분을 샀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아이들의 꿈을 짓밟으려 했던 죄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모든 직위는 박탈되었고 사회적인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가 한때 자랑스러워하던 권력과 부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김지훈과 시골 분교의 이야기는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과묵한 시골 교사의 숨겨진 천재성이라는 드라마틱한 반전은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교육부는 즉시 시골 분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노후화된 건물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부족했던 교사 인력도 충원되었다. 학교는 더 이상 통폐합 위기에 놓인 폐교 직전의 분교가 아니었다. 이곳은 김지훈이라는 천재 교사가 이끄는 미래 교육의 모델이 되는 혁신적인 학교로 거듭났다. 지훈은 언론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수많은 인터뷰 요청과 강연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조용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아이들과 학교에 돌렸다. 이것은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믿음,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황경철 교수는 지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지훈에게 수학계로 돌아와 연구에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수학교육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훈아, 네 재능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진 그 빛을 세상에 더 널리 비춰야 해. 너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수학자이자 교육자다. 황 교수의 진심 어린 설득에 지훈은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훈은 시골 분교의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황경철 교수와 함께 미래 수학교육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는 이곳에서 혁신적인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외 계층 아이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수학 문제를 잘 풀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수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강우 교육감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가족과 지지자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대중의 비난 속에서 은둔하며 쓸쓸한 말년을 보냈다. 그의 이름은 실패와 비리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시골 분교와 김지훈의 찬란한 성공을 뉴스에서 보며 끊임없이 후회했을 터였다. 지훈의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고 그들의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공부했고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지우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았고 자신의 재능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환경철 교수와 함께 연구소 옥상에 서서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봤다. 그들의 연구소는 낡은 분교, 바로 옆에 세워진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교수님, 제가 이곳에 내려왔을 때 저는 그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제 재능이 저에게 가져다 준 부담이 너무나도 컸으니까요.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황 교수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 지훈아. 하지만 너는 그 시련을 통해 더 큰 사람이 되었다. 너는 네 재능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아이들과 세상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지.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평화와 함께 더 큰 의미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골 분교는 이제 그의 보금자리를 넘어 그의 비전을 세상에 펼치는 시작점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가 되었다. 과묵한 시골 선생님이었던 그는 이제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교육 혁신가로 거듭났다. 그의 삶은 진정으로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김지우는 이제 더 이상 시골 분교의 과묵한 교사로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수학교육계의 선구자이자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의 상징이 되었다. 그가 황경철 교수와 함께 설립한 지훈 수학교육재단건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수학교육을 제공하며 수많은 인재를 발굴해냈다. 재단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지훈의 이름은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자로 널리 알려졌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재단의 현대적인 건물 최상층에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변화된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연구보고서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가 쌓여 있었지만 그 옆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려보낸 그림 편지와 빛바랜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이 놓여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확신과 평화, 그리고 끝없는 희망만이 가득했다. 지훈 수학교육재단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섰다. 지훈은 수학을 통해 아이들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기르도록 도왔다. 그는 아이들이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의 교육법은 전 세계 교육자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었다. 재단은 또한 전 세계 오지의 아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수학 교실을 운영하며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 앞장섰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다. 황경철 교수는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지훈의 비전을 누구보다 열렬히 지지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훈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수학자이자 교육자임을 늘 강조했다. 시골 분교에서 지훈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아이들은 이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재단의 주요 연구원이나 교사로 합류했다. 그들은 지훈의 뜻을 이어받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 헌신했다. 이강우 교육감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갔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쓸쓸하게 여생을 보냈다.
그는 가끔 뉴스에서 지훈의 성공 소식과 지훈 수학교육재단의 활약상을 접할 때마다 깊은 후회와 함께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뇌었을 터였다. 하지만 지훈은 그에게 어떤 증오나 복수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집중했다. 지훈은 여전히 겸손하고 소탈한 삶을 유지했다. 그는 화려한 명예나 부를 좇지 않았다.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아이들이 수학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시골 분교를 찾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에게 시골 분교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그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준 소중한 공간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지훈 수학교육재단은 제1회 국제수학영재 올림피아드를 개최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수학영재들이 지훈이 개발한 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자신의 실력을 겨루었다. 대회는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마지막 시상식에서 지훈은 직접 수상자들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시상식이 끝난 후 지훈은 재단의 건물 옥상 정원에 홀로 서 있었다. 하늘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먼지 쌓인 금메달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메달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이 메달은 한때 그를 옥죄던 부담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가 되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희망의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는 듯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리고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지 않았다. 과묵한 시골 선생님이라는 편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과 열정으로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의 삶은 진정한 두 번째 봄 타이르를 맞이하여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영원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